오늘 욕 좀 먹으러 왔습니다. 아, 욕 좀 먹으러요? 예. 대기실에서 이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야권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시판이나 공간들이 있어요. 네. 거의 뭐 90% 정도가 박용선 성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그건 거라고 치고 무엇보다 이제 유족들, 네. 그분들의 직접 음성을 들을 기회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분들의 간절함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특별법이 성사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정말 뜬금없다 싶은 결론을 내렸죠. 다들 박영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있던 시선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여권과 타협적이라든지 뭐 애매모호하다든지 이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참선을 하는 내내 단호했죠? 대단히 단호했고 그다음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뭐 강성 혹은 매파로 분류되어 왔던 네. 진보적 성격을 언제나 약화시키지 않았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박영선 위원장이 갑자기 무슨 갑자기 왜 이럴까요? 정치관이 변했나? 네. 무슨 약점 잡혔나? 온갖 네. 소리 다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길게 말하기 전에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실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노무현을 아낀다고 하는 야권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건건이 사안별로 일희일비에 모든 문건에 모든 쟁점에 대해서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으면 뭐든지 있으니까요. 이 세월호 특별법 이번에 처리된 거 모든 게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을 넘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검사가 어떤 성향의 인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과거의 특별검사들 행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야당은 지금 정봉주 전 의원 말씀대로 정말 해체를 해라서부터 다 이 뜨내기 부평초 같은 모습을 보여온 지가 꽤 됐어요. 지금은 야권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과거 민주당처럼 좀 든든한 적어도 국민의 중산층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으로서 착근을 하느냐 그 재건의 모습이 필요한데 네. 결론을 삼아 얘기해드리면 이래요. 비록 비대위원장이지만 네. 국민들이 야권 지지자들이 상당히 신임을 했던 인물이고 네. 그분이 지금 역할을 맡아서 이제 막 일을 착수했다면 좀 지켜보자. 물론 유족분들 반발까지 무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분들을 향해서는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고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인 정치 지형도를 볼 때 적어도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어떤 보관을 갖고 큰 틀에서 야당 재건의 목표를 갖고 무언가를 행위를 할 때 한 발만 물러서서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지켜보는 시간을 갖자. 네.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가 전부 다 훼손됐거나 전부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과장이다. 지켜보자. 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네. 자, 우리 이종엽 부원장님. 그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아까 그 CG의 핵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합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렇게 욕을 먹냐 이게가 이제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요구했던 수사권 기소권은 이제 다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게 핵심이고요. 그 내용이. 그리고 진상조사위 구성 문제는 여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죠? 유가족이 2인이냐 3인이 들어가는 거에서 유가족 3인이 들어가는 걸로 거꾸로 새누리당이 양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보가 같이 겸임하자고 야당 측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기존 법률대로 그냥 특검 밑에 그냥 두기로 했고요. 그게 지금 핵심이죠. 네, 그 정도가 지금 핵심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야당의 이제 근원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는 직시하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제에게 36년을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6.25 전쟁으로 국군 전사자 포함해서 500만 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시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세월호가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과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고 정치권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언제까지 조금 전에 그 나열했던 저런 그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정쟁만 지새우고 있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번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소위 말해서 통큰 결단.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저는 시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월호의 소위 말하는 이 사고의 진상이 뭐냐 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책임자가 어디에 있느냐,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들추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소위 안전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특검법의 여야 합의는 모처럼 우리 여의도에서 야당이 야당다운 그런 소위 결정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도 여당으로서 통큰 양보를 한 것이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치가 있게 한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밝혀내고, 그리고 배 보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종결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때지,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이 정치권이 정쟁으로만 나를 지새우고 있을 것인가. 저는 이번에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특검법 통과를 통해서요, 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세월호로부터 그럼요. 탈출이 아니죠. 그럼요, 시작이죠. 그리고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그게 정치고 국가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일이 아주 기묘하게 흘러왔습니다. 마치 유병원 잡기처럼. 유병원은 문제의 원인의 일부일 뿐이지, 우리가 가장 긴박하게 생각한 문제는 결국 눈앞에 생명들이 쓰러져 가는데 전혀 구출하지 못했던 그 시스템의 문제였거든요. 도대체 그 일이 어디에서 기인했고, 청와대 맨 꼭대기서부터 그 일선 해경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과정상의 문제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음모론이 많이 생겨났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할 겁니다. 별별 일이 다 있는 것처럼. 뭐 이상한 잠수함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네, 얘기. 별별 음모론이 다 있습니다. 네. 무슨 사태가 터지면 되게 방치되면 이런 일이 생겨나고, 그걸 저 장면도 하는 분들도 보면 볼수록 많습니다. 화가 나요. 저 장면 보면 볼수록 화가 나. 왜 저때 가만히 있었는지 막 따라서 속이 타요. 예. 그래서 이 진상 특별법을 토대로 해서 특검이 성립이 됐을 때 그 특검의 위원장이, 그러니까 특별검사겠죠. 네. 이 특별검사가 그 진용을 이끌고 그야말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세월호에 관련된 가장 큰 국민 슬로건이 잊지 않겠습니다거든요. 모든 국민이 잊지 않고 아마 특검의 활동을 지켜볼 겁니다. 그랬을 때 청와대 고위 라인서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서 속속들이 다 파헤치고 드러내고 또 징벌할 걸 징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되면 비로소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집권 여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온갖 의문에 찬 괴상한 음모론들이 떠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식돼서 국가가 좀 건강해서 밝았으면 좋겠어요. 유가족 분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계시는데, 지금 이미 합의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고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면 김갑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 이종엽 우리 부원장님도 그렇고, 물론입니다. 잘못된 게 좀이라도 나온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뭐 하는데 수사권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진상조사위원회를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성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특별검사에 네. 어떤 인물이 앉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거 지금 청와대에서 결정하나요? 그 안을 올리죠. 그렇죠. 안을 맨 올리죠. 마지막 임명권은 대통령이 있는 임명은 거죠. 대통령.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중도 인물을, 그죠? 아주 그냥 중도적인 인물로 잘 세웠으면 이 좋겠네요. 문제는 잊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대한민국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관한 하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리고 여야 따지면 안 이 돼요. 부분은 명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법 제도에 어디에 허점이 있어서 이랬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인성과 그리고 가치관,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전도되었던가 하는 이런 근원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결코
뭐 감추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누구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이제는 차분히 국민들이 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또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일체적 책임은 선장하고 기관사들한테 있어. 이 사람들 마이크 잡고 빨리 나가라고 했었어야 돼요. 뭐 앞으로 100번 얘기해도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런 헬기 뭡니까 순직 소방관은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면서 끝까지 이걸 놓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누구라도 피해가 될까봐. 예,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대한민국에 많이 있거든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뭐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막 한이 맺히고 개탄스럽죠. 네. 좀 기다려 보면서 지켜보면서 또 잘못되는 거 있으면 네, 하나하나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